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김병기 기자입니다. 이번에 모실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회원은 평화의 길 이사장이자 전 봉은사 주지이신 명진 스님입니다. 자승 전 총무원장과 윤석열 정권과의 밀월 관계 그리고 조계종단 개혁에 대해 죽빗소리를 날려오셨는데요. 자승 전 원장이 사망한 뒤에도 오랫동안 좀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어떤 연유 때문이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또 총선을 40여일 앞두고 있습니다. 종교 사회 원로로서 이번 총선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이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명진 스님이 나오시기를 항상 고대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한테 우선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좀 오랜만에 이렇게 나오셨는데요. 오마이 TV 시청자 여러분들, 좀 늦었지만은 새해 인사드립니다. 건강한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새해는 여러분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이렇지만 몸이 아픈 게 제일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건강하시기를 새해 축원드리면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된 것에 대해서 머리를 숙여서 사과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또 궁금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승 전 총무원장의 사망 이후에 거의 100일 정도 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좀 침묵을 하셨어요. 어떤 연유 때문인지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일단은 어떤 죽음도 우리는 그 죽음 앞에 경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로드킬을 당했던 고양이나 강아지 죽음을 봐도 생명의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끼게 마련인데, 항차 같은 사람으로서 죽음을, 그것도 자살이라는 선택을 했던 죽음에 대해서 제가 깊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그 죽음이 단순하게 종단의 권력을 갖고 있었던 자승의 죽음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자승의 죽음, 생명, 소멸, 생과 사, 이런 것들이 그 저의 삶과 죽음을 반조하게 되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그리고 죽음 앞에서는 결국은 사회의 극악한 범죄라도 죽게 되면은 공소권이 없어지죠. 자승의 그 죽음을 보면서 저는 한편으로는 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살아왔던 삶을 왜 저렇게 마무리를 했을까? 그런 왜 그랬을까? 이 생각이 먼저 들었고,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죽을까? 물론 늙으면 죽겠죠. 생, 노, 병, 사입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 죽는 게 생로병사의 고통인데, 태어났고 75살이니까 늙고 무릎도 아파서 지팽이를 짚고 다니면서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할 때 아주 힘들어 했고, 그러니까 노병이 왔으니까 이제 사가 남았습니다. 그 죽음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부끄럽지 않게 죽을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부끄럽지 않게 살까, 난 그렇게 살았을까 하는 그런 회한 같은 게 훨씬 더 저한테는 많이 다가왔었습니다. 지금 회한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실 이제 그 자승 전 총무원장이 사망 소식을 이제 처음 들었을 때 좀 믿기지 않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스님께서는 처음 그 소식을 딱 접했을 때 어떤 심정이었습니까? 저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이건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다. 그 무소불위 권력을 정점에 있었던 사람이 그렇게 갑자기 죽은 것. 말도 안 되죠. 네. 그것도 불을 지르고 자살했다는 얘기를 그렇죠. 경기일보에 그 기사가 출연하는 걸로 그렇죠. 알고 있어요. 예, 그날 당일날. 네. 그래서 처음에는 세 사람인가 네 사람이 같이 있다가 그렇죠. 몇 사람은 이제
피해서 나왔고 예, 예. 한 사람이 죽었는데 자성으로 추정된다. 그렇죠. 그래서 저건 말도 안 된다. 야, 누가 아니다. 이제 그렇게까지 가짜뉴스다. 네, 라고 네, 이렇게. 근데 점점 지나가면서 확인이 되고 네. 11시경에 조계종의 공식적인 입장이 기획실장이었던 대변인을 통해서 예, 예. 소신공양이다라고 예, 예, 그렇죠. 발표합니다. 예, 예. 그래서 처음 드는 생각이 예, 예. 진짜 죽었나? 그때까지도 잘 안 믿어졌어요. 아, 왜냐하면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죽을 이유가. 몸이 아프다든가. 안 그러면 뭐 죽으려면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유가 없는 죽음입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건 굉장히 미스테리한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조계종에서 소신공양이라고 이렇게 발표해버렸어요. 예, 예. 근데 그 죽음이, 그러니까 출가해서 수행자의 죽음은 예. 최소한도 뭐 앞서 평화의 길에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 예. 1968년도에 동화사 네오남이라는 비구니 스님 절에서 예, 예. 비구니 스님이 병고에 시달리다가 예, 예. 치료할 방법도 없고 예, 돈도 없고 예, 예. 고통스럽고 예, 예. 주변에 피해는 주게 되고 예, 예. 그러니까 스스로 그 앞에 있는 밭에 나가서 조그맣게 이렇게 웅덩이를 파고 예, 예. 그 안에 들어앉아서 장작을 몇 개 싸서 거기 올라가서 가사장삼을 입고 예, 예. 이제 가마니를 둘러쓰고 휘발유를 예. 폈고 이제 예, 예. 그야말로 소신을 했어요. 예, 예. 근데 공양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공양은 부처님이나 스님들한테 뭘 올리는 걸 공양이라고 그래. 그렇죠. 꽃을 올리면 예, 꽃공양, 향을 태우면 향공양. 법공양도 있고. 그렇지. 마지를 올리면 이제 사시공양. 예. 부처님한테. 그리고 음성공양도 있어요. 노래를 불러서. 그걸 공양이라고 그러지. 자기 몸을 불태워서 죽은 거를 소신까지 맞아요. 자기 몸에 불을 태웠으니까. 예, 예. 그걸 어떻게 공양이라고 그래요. 그건 정말 그것도 그러면은 비구니 스님 같이 다른데 피해를 안 주고 예, 예. 밭에 나가서 예. 조용히 예. 연락을 듣고 가서 보니까는 그대로 폭삭 불에 타가지고 깔아앉았더라는 거야. 그 스님이. 예. 그리고 유서에는 나한테 얼마의 돈을 남겨놨으니까 예, 예. 죽고 난 이후에 내 뒤처리를 좀 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예, 예. 스님들께 죄송하다고 콕하게 유서를 남기고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예, 예. 그쯤 되면은 이제 자화장, 스스로 화장을 했다. 예, 예. 소신, 자화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공양이라는 말을 붙이긴 어렵습니다. 예, 예. 그게 어떻게 부처님한테 대한 태도냐. 그 절도 불태웠고. 이제 그게 제일 미스터리죠. 예, 예. 그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그래서 종단을 저 종종부터 저 선원에 공부하는 선원 스님들부터 예. 다 해서 장악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종단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예, 예.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예, 예. 붙잡아다 두드러 패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면은 봉사 앞에다가 데려다 놓고 시위하는 사람을 똥물을 갖다 껴얹고 두드러 패고 예, 예. 그런 식으로 종단 운영을 했고 예, 예. 당동벌이라고 그래서 자기 측근들은 네. 전부 아무리 죄가 있어도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은 고위직에 다 자리를 줬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 최근에 얼마 전에 KBS에도 나오고 뭐 그래가지고 뉴스가 됐던 신흥사 사태. 예, 예. 거기에 주범이 삼조라는 그 중인데 예, 예. 그 삼조라는 중하고 낙산사에서 주지를 하다가 지금 흥천사와 있는 정념스님이라는 사람하고 예, 예. 그 두 사람이 통화했던 내용을 들어보면은 지옥 악이 그래도 새끼다. 지옥 악이 새끼가 하는 예. 그 목소리하고 어느 구사가 그렇습니다. 그냥 쌍스러운 욕이 그게 자승이 살아있을 때 불교신문 사장, 종회의원, 동대이사, 문화재관리위원 그리고 신흥사 전체를 통할하는 그런 무슨 지배권 같은 것들을 용인해 준 케이스입니다. 저는 그 신흥사 같은 사례들이 다른 데서 또 왜 안 나오겠냐 그래 보고 있는데 아마 앞으로도 신흥사 문제는 아마 크게 왜냐하면 나근이라는 낙산사 주지스님이 예, 예. 그들의 협박을 견디다 못해 예, 예. 결국 목매달아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 자살을 했는데도 조계종의 교계 언론은 예, 예. 전부 다 그냥 입적한 걸로 표현하고 말았어요. 자살이라는 얘기를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예, 예. 이제 자살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는데 예, 예. 그랬던 자성이 예, 예. 지 몸에 불을 지르고 절에다가 불을 지르고 죽어버렸어요.
그럼 이거는 방화 자살이에요. 예, 예. 저를 불을 지르고 자살을 했는데 예, 예. 하루도 안 지나서 예, 예. 정말 거기서 자살한 건지 누가 죽여서 갖다 놓은 건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너무 미스테리하니까. 예, 예. 그러면 일단 부검을 합니다. 예, 예. 부검을 해서 기도를 열면은 그 얼음이 있으면은 거기에서 불을 지르고 예. 본인이 죽은 거고 예, 예. 그 얼음이 없으면 다른 데서 죽여서 갖다 놓은 게 돼요. 예. 그거부터 해야지 돼요. 그렇죠. 근데 그런 절차도 안 받고 또 본인은 또 아주 불지르고 죽는 게 당연한 것 같이 상자들아 뭐 누구누구야 니들 니 역시 걷어서 이 절 좀 새로 지어줘라. 이게 말이 되는 거냐 말이야.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가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리고 그럼 8억이에요. 4명이 2억씩 예, 거든요. 예. 그렇죠. 8억 정도는 그냥 일반 서민들은 평생 굶주리면서 모아도 2억 못 모읍니다. 어떻게 2억을 모아? 그렇죠. 먹고 살기 바쁜데. 예. 근데 한 사람한테 2억씩 내서 8억 가지고 절 지어줘라. 뭐 생사가 없다더니 생사가 없는 것이 없구나. 이게 무슨 거룩한 무슨 조사 열반송이나 되는 양 포장하고 만들어내는 저게 좀 집단의 저 거짓말. 그래요. 그럼 왜 그렇게 그 조계종단은 그럼 서둘러 소신공양이라고 이 발표를 그리고 했을까요? 그다음에 바로 또 그 나라에서는 무궁화 그렇죠. 대훈장을 주잖아요. 예, 예. 훈장. 무궁화 훈장을 주려면 예, 예. 뭐 국무회의도 걸치고 절차가 있는가 봐요. 그렇죠. 예, 예. 근데 그런 거 절차 없이 그냥 예, 무궁화 대훈장을 주면서 예. 그의 죽음에 대한 의혹을 예, 소신공양, 거룩한 죽음, 예, 예. 아주 상을 서는 인도 걷기 뭐 각종 그런 것을 해서 수행자다운 사람이 죽은 것 그냥 포장을 해버렸습니다. 예, 포장해서 묻어놨어요. 예, 예. 근데 이게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거야. 음, 왜 죽었을까? 왜 죽기 이틀 전에 예, 예.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예, 예. 지저분하고 파렴치하고 졸렬하고 그런 짓을 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정권. 예. 역대 정권보다 더 지저분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렇게 며칠 뒤에 그렇게 이틀 이틀이야 이틀 뒤에 예. 이틀 뒤에 죽었는데 그것도 뭐 죽음을 선택하는 거는 본인이 자살하려고 마음먹으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스님께서 생각하는 이유는 어떻게 좀? 저는 타살의 가능성도 그냥 있다라고 보고 네. 그 다음에는 자살이라도 예, 예. 어쩔 수 없이 죽지 않으면 안 될 정황에 몰려서 예, 예. 자살을 당했다. 그 항의하는 거를 절에다 불지르고 거기서 타 죽은 것으로서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예, 예. 난 이렇게 죽었어. 너희들 나 그렇게 죽을 사람은 아니거든. 왜냐하면 뭐 죽음 중에 제일 고통스러운 게 불에 타 죽는 건데 그렇죠. 왜 그런 죽음을 선택했을까? 왜 하필이면은 칠장사라는 절에 가서 그 요사체에 가서 거기다 휘발유통을 들고 가는 거를 시스템에 다 보여주면서 예, 예. 그리고 얼마나 급했으면 50년 종로를 탄 사람이 상좌라고 써야지 될 거를 상자라고 썼을까? 이런 게 미스터리하지 않은가요? 미스테리한 점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 수사 과정도 그렇고 더군다나 그 현장에 국정원이 투입돼 가지고 그렇게 한 것도 그렇고 스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자성이 써놓은 유서 중에 예, 예. 그 이틀 전에 했던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비판, 예, 예. 그건 자성 입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얘기들이에요. 예, 예. 그 뭐 어느 그 유튜버가 말하기를 지가 명진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내가 봤는데 그래서 아니 나는 그래도 된다는 얘기인가? 그렇게 유튜브에서 뭐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근데 그야말로 정말 생뚱맞은 거거든. 왜 윤석열하고 겸상하는 사이에 예, 예. 역대 독재 정권보다 더 졸렬하고 예, 예. 이런 식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정원이 투입된 거는 그러면은 그 만약에 이 자승의 죽음이 정권으로 이렇게 튈까봐 불똥이 튈까봐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뭐 이런. 안 그러면 국정원이 국정원 거기 간 것 자체가 국내법 위반입니다. 그렇죠. 국정원법 위반이야. 예, 그렇죠. 근데 거기를 가서 뭐를 가져왔을까? 자승의 유서가 따로 더 있었을 텐데 지금 나온 건 유서가 아니에요.
나는 뭐 이러저러 해서 죽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달라져. 절 불탄 거 2억씩 들여서 세워라. 그리고 검시하지 마라. CCTV에 다 찍혀 있다. 이게 어떻게 거룩한 사람의 죽음이 내놓은 유서가 되겠냐는 거야. 경찰한테 내놓은 경찰한테 수사하지 마라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그거 말고 예. 이틀 전에 했던 그 기자회견에서 했던 말 같은 거를 예. 했던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예. 또 하나는 죽기 한참 전에 예. 갑자기 조계종에서 중앙신도에 본사주지연합회 또 조계종 중앙종회 이제 중앙종회는 각 지역 교구에서 올라온 나라로 치면 국회의원 같은 겁니다. 그렇죠. 입법하고 감사 기능이 있는 그쪽에서 불교계에 인사차별한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보기에도 굉장히 강력한 좌시하지 않겠다, 경고한다. 뭐 이런 언어를 쓰면서 성명서들을 발표하면서 아주 굉장히 정권에 대해서 각을 바짝 세웠습니다. 그래서 전부 뜻밖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윤석열 정권에서 자승 원장이 그 인사에 개입했다는 설은 파다해요. 문화재 쪽으로도 그렇고 국립공원관리공단 쪽으로도 그렇고 다른 공기업에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인사에 개입했다는 얘기들을 하더란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인사를 많이 들어줬는데 갑자기 불교계 인사 차별한다라는 거를 중앙신도회와 종회와 본사주지들이 또 초선의원 모임에서 나온 거는 뭐 아주 싸납게 성명서가 나왔어요. 그쪽에 누군가의 조직적인 지휘하에서 이루어진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 기자회견 내용에 보면은 절집에서 인재를 못 키워서 그런 거지 차별받은 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도 역대 정권, 독재 정권보다 더한 치졸함, 파렴치함, 지저분함 이런 내용으로 윤석열 정권을 공격을 했어요. 윤석열 정권에서 가만히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다시 한 번쯤은 더 서로가 의사소통을 했을 거고 그 과정에서 자성 정도 되면 윤석열 정권과의 관계 속에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뭔가 약점 같은 것들을 갖고 있었지 않겠는가. 그걸 다시 안 내놨겠냐는 거야. 그러면서 결국은 자성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 뭐, 내 입으로 오늘은 얘기 안 하겠어요. 여러 가지 의혹들을 갖고 겁박을 했던가.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 절에 불을 지르면서 나 억울해. 나 억지로 죽는 거야. 왜냐하면 이틀 전에 그런 그 기자회견을 했던 사람이 왜 필이면 절에 불을 지르고 죽었을까? 저것도 자성이 메시지를 던 전달한 걸로 봐야지 된다는 거죠. 그 메시지에 대한 그게 유서야. 네, 그렇죠. 그러고 이제 그 자승 전 원장 그 연결식장에 뭐 윤석열 대통령이 왔었잖아요. 그때 뭐 또 현 총무원장이랑 또 했던 뭐 대화 내용도 뭐 있다면서요. 뭐 참 억울하다고 그랬다는 것 같더라고. 내가 그 인사 문제에 대해서 자승 원장이 얘기하는 거를 거절한 게 거의 없는데 왜 내가 차별했다고 그러냐. 정권은 이 죽음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를 또 간접적으로 하려고 했던 건 아닌지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렇죠. 요새 잠적해가지고 안 보이는 김건희는 거기 와서 혈철 눈물을 흘리면서 대성 통곡을 하고. 그가 이제 무소불위의 그 권력을 휘둘렀던 뭐 이제 자승 전 총무원장이 죽었잖아요. 죽으면 이제 그 조계종단 내에서 이제 그 자리를 두고 권력 다툼, 일부 권승들의 그 권력 다툼도 이제 좀 심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됐는데요. 좀 어떻게 보시고 있습니까? 그게 이제 뭐 신흥사 사태 같은 것들이 이제 그 자승 죽음으로부터 비롯되는, 안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제 저게 표면적으로 올라왔고, 또 하나는 자승의 죽음 이후에 종단 전체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종단의 교계 언론들, 소위 그 BTN, BBS, 불교신문, 법보신문, 이 네 군데에다가 2억, 3억씩을 이렇게 죽고 난 다음에 자성의 뭐 유언에 있다고 그러면서 전달했다는 거예요.
공개되지 않은 의원이 또 있는 거죠. 그게 그러면? 따로 있는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뭐 BTN에 3억, 불교신문사 뭐 얼마, 법보신문도 뭐 2억 이렇게 돈을 줬다고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교계 언론에서는 이 죽음에 대한 의혹은 전혀 못 쓰고 예. 자승을 미화하면서 예, 예. 아주 거룩한 죽음으로 만들어요. 사실까지 왜곡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그게 내가 보기 얼마 전에도 회자가 됐었습니다만 연홍지치라고 등에 난 그 등창에 고름을 빨아주고 예, 예. 치질 걸린 항문을 빨아주면서 아부를 해가지고 자기 이익을 챙긴다는 거를 사자성어로 연홍지치라고 하더라고요. 예, 예. 교계 언론이 과연 그 자승의 그 엉덩이를 빨아주면서 돈을 몇 억씩 얻어먹은 거 아닌가. 뭐 그렇게 보이죠, 지금. 왜냐하면 정론직 필이래야지. 피를 굽혀가지고 아부하는 글을 쓰는 건 언론이 아니죠. 그런데 결국은 자승이 이런 의혹의 죽음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교계 언론뿐만 아니라 예. 교계 그래도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예. 아니다라고 얘기는 해야지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그 얘기를 저 위에 있는 어른들부터 수행하는 저 선방의 스님들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게 없거든. 예. 잃을 게 없으니까. 예. 구하는 게 없으니까. 예. 앉아서 좌북에서 도 닦는 사람들이 뭘 바라겠어요. 명예를 바라겠어. 지위를 바라겠어. 예. 돈을 바라겠어. 그럼 잘못된 건 자기가 얘기를 해야지 되는데 다 입을 꽉 다물고 꿀 먹은 벙어리가 아니라 돈 먹은 벙어리가 돼가지고 전부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오늘날 조계 중에 작금의 저는 현실이고 이것이 결국은 종교와 권력의 유착관계에서 일어났던 부패한 그 전체적인 판이 예. 수행자 집단인 조계종의 선언까지 파급을 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자승전 총무원장은 뭐 사실 그 윤석열 정권의 그 1등 공신이라고도 했고 밀월 관계를 이제 계속 유지했지 않습니까? 스님께서도 그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죽빛 소리를 좀 내오셨는데요.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향후 이 조계종과 윤석열 정권과의 관계는 좀 어떤 식으로 좀 전개될 것이라고 좀 보시는지요? 아주 잘 맞아 돌아가지 않습니까? 지금 변한 거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원장도 뭐 예. 자기 세력 없이 자성의 그 점지에서 된 원장인데 예, 예. 그러니까 자성의 그 유지를 받들어야지 될 그런 그 책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권과의 왜냐하면은 이제 국가 예산을 조계동에서 받아 쓰기 때문에 예, 예. 국가 권력하고 등을 지고 원장은 못해요. 내가 원장을 해도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게 예, 예. 권력에 종속되는 그런 예. 경향 쪽으로 가서는 안 되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그 총무원장은 조금 그래도 경락도 공부를 하고 그래서 수행자로서의 그 언어 구사라든가 이런 거는 그 전에부터 훨씬 좀 낫다라고 내가 판단하고 있었는데 자성 원장의 죽음을 소신공양이라고 딱 못 박으면서 얘기하는 거 보면서 대단히 실망을 하게 됐죠. 네. 그러면 조계종단의 미래는 좀 안 보이는 겁니까 지금? 저는 계속해서 그렇게 봅니다. 예? 네. 지금 총무원장이 K 명상 해서 무슨 조계종의 화두 참선법 하나선을 명상과 결합시켜서 예. 세계적인 뭐 이렇게 명상하는 것을 뭐 예. 구상을 하면서 계획들을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형식적인 틀로다가 명상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는 예. 삶의 무상을 느껴야지 되고 예, 예. 왜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죽음은 뭔지에 대한 깊은 그 고뇌가 예, 예. 사실은 명상의 근본 바탕에 깔려 있어야 돼요. 예, 예. 그 명상이 뭐 건강이 좋아지고 맑아지고 기억력이 돌아오고 학교 공부 잘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삶의 깊은 철학적 자기 존재에 대한 물음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예, 예. 근데 그거를 어떻게 제도화시키고 세계화시키고 말 자체가 너무 웃기잖아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지금 원장이 원력을 세우고 있는 경주 남산에 그 와불 예, 예. 누워 계신 부처님. 예. 저도 가봤습니다만 다 코하고 땅하고 약간의 차이만 있어요. 예. 조금만 더 내려왔으면 코가 이제 예. 부처님 코가 이제 부서졌겠죠. 예. 그걸 세운다는 원력은 참 저도 그래
언젠가 저 부처님을 세우면 좋겠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만은 그것이 그 부처님의 그 이 와부를 세우기 전에 예. 내 마음속에 있는 양심을 먼저 세우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 부처님의 그 누워 계신 부처님을 세우는 것 중요하지만은 쓰러진 그래서 저 쓰레기통에 처박힌 나의 양심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런 문제가 더 급한 거 아닌가. 어쨌든 지금까지 이제 조계 종단의 자승전 원장 사망 이후에도 아마도 거의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우울한 미래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희망의 근거 뭐 이런 것들은 좀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완전히 무너지고 이제 쑥대밭이 되고 예. 더 이상 국민들이 바랄 것도 없는 그런 집단이 되면은 예. 거기서 새로운 싹이 안 올라오겠습니까? 이게 적당히 썩으면은 예. 그냥 그런 대로 또 유지해 나가는데 제가 보기에 지금은 조계종이 어디 하나 예. 성한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럼 더 썩어야 됩니까? 이제 썩을 만큼 썩었으니까 예. 앞으로 조금 좀 지켜봅시다. 아니, 죽음조차도 그 거짓말을 하는 집단이 돼버렸는데 예. 얼마 전에는 어느 큰 스님이라고 불려지는 어느 스님이 예. 뭐 이름 되면 다 알만한 스님이 동대 그 일산병원에서 예. 죽었어요. 죽었는데 예. 그거를 병원에서 죽으면 어때요? 그렇죠. 그럼 죽음을 포장을 해가지고 안 죽었다고 하고 예. 그걸 끌고 저 지방에 있는 어디 본사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절에서 죽은 걸로 발표를 해요. 아, 시신을 이렇게. 아. 죽음조차도 예. 정직하지 않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집단. 그걸 다 알면서도 예. 말 안 하는 집단. 음. 이게 어떻게 수행자 집단이냐는 겁니다. 저는. 난 이게 너무 한심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죽고 나면은 꼭 그 무슨 열반송이 있어요. 예. 죽을 때 뭐라고 한마디 했다고 그래서 시를 건사하게 지어내는데 거의 다 나중에 그 제자들이 경전 빚어가지고 만들어내는 거라고. 아. 제정신도 없이 그저 흥청망청 살다가 죽었는데 무슨 열반송이요. 스님께서는 이제 그간 종교뿐만이 아니고 사회 원로로서도 이렇게 날선 죽빗소리를 내오셨는데요. 40여일 뒤면 이제 그 총선이 열리지 않습니까? 이번 선거의 의미를 좀 어떻게 보시는지. 한심부터 쉬시네요. 저는 이렇게 무식하고 용맹한 정권은 처음 봤어요. 네. 수많은 사람의 죽음을 바탕으로 집권했던 전두환 정권도 이 정도로 무식하진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 정권이 출범하는 선거에 예. 이건 뭐 여러 차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 기차간에서 앞좌석에 구두발 얻는 꼴을 보면서 예. 참 저거는 쓰레기 같은 인성을 가졌구나. 예. 그럼 못 그러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죠. 근데 대통령이 됐어요. 예. 그러더니 결국 그 인성대로 예. 쓰레기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선도 그래도 상식적인 선에서 아이고 참 어때 저러나 이럴 수는 있지만은 예. 이 정도로 쓰레기였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을 빨리 하루 빨리 정리를 해야지 됩니다. 결국 그 이번 선거는 심판의 선거다. 윤석열 봐야죠. 정권 심판의 선거다라고 이제 그 보시는 건데요. 그럼 무엇을 좀 심판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선은 뭐 가차원 예입니다만은 예. 얼마 전에 그 민주당의 그 이재명 대표 예. 부인에 대한 법카 사용 예. 10만 원. 10만 몇천 원이라고 그렇죠. 그걸 기소를 했어요. 예. 잘못되면은 벌 받아야죠. 1원 한 푼이라도. 그렇죠. 예. 그럼 좋다. 그렇게 엄격하게 예. 법 적용을 하려면은 예. 저희 처갓집, 처갓집과 처의 그 비리, 뭐 디올백. 디올백도 참 아니 그게 대통령 부인으로서 그런 거 받고 앉아 있는 꼬라지가 그게 맞냐 말이야. 좀 뒤에서는 어쩔지 모르더라도 사람들 앞에서는 좀 귀티나게 해야지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그 디올백도 마찬가지지만 그 외에
양평의 고속도로. 고속도로는 예, 예.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고 예, 예. 또 하나는 그 최상병 예, 예. 박정훈 예, 예. 대령에 대해서 예. 이건 눈에 보이는 겁니다. 예. 그리고 해병대 출신한 그 좀 저희 나이 또래나 그 아래 위쪽은 전부 보수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 애국이라는 이름에 예, 예, 예. 정권에 대해서 항상 예. 친정권적 입장을 갖는 사람들이에요. 예, 예.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나서가지고 지금 네.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박정훈 대령이 네. 옹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같이 하는 사람, 예. 일사단장인가요? 예, 예.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그걸 경찰로 넘기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예. 이런 걸 보면서 이건 대통령이 절대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 대통령이 됐고 예, 예. 어떻게 저런 사람을 대통령을 만들었을까? 그리고 또 평화의 길 이사장이시니까 남북 정책과 관련해서도 또 할 말씀이 많으시죠. 그때 내가 그 우리 김 기자님하고 얘기하면서 예, 예. 선제 타격 한다고 그랬더니 입을 예, 예. 깨매버려야 된다고 했거든. 그럼 왜 그러냐면은 예, 예. 이 전쟁은 말입니다. 예, 예. 어떤 경우가 있었더라도 우리가 피해야지 돼요. 전쟁은 참합니다. 몰살 당하는. 그렇죠. 예. 근데 선제 타격한다고 본인이 그 타격에 대한 권한이 없습니다. 미국의 허락이 떨어지기 전에는. 예, 예.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남북 관계에 더 험한 전쟁의 위협이 올 수 있는 그런 경우를 만들어냈냐. 예, 예. 이래서 저는 이 사람은 그 국내 정치도 모르고 예, 예. 무식한 사람. 법조문 몇 개, 그것도 9년이나 떨어지면서, 9번이나 떨어지면서 겨우 검사가 돼서 무식한데 예, 예. 뭐 술 잘 먹고 보수 기질은 있는가 사람들이 좀 이제 지도 예, 예. 따라왔던 그런 정도. 예, 예. 조폭 두목 정도 하면 딱 맞을 사람인데 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 게 비극이죠. 근데 이제 뭐 최근 이제 선거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별로 이렇게 눈에 띄진 않아요. 그 민생 뭐 탐방이라고 해서 뭐 다니고 주로 이제 지금 등판하는 사람이 이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인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또 운동권 심판론을 또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이 스님은 원래 이제 좌파 종북 운동권 스님으로 이렇게 또 불리시기도 했는데 이러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운동권 청산론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또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뭐 말이야 뭐 뚫린 입으로 무슨 말은 못 하겠습니까? 네. 한국에 뭐 그 언론의 자유도 있고 네.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할 수가 있는데 네. 저도 운동권이라는 얘기는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예, 예. 어떤 하나의 그 집단같이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아서 예, 그렇긴 예. 한데 그러나 한국 사회가 변혁운동 속에서 예, 좀 더 인권과 예, 또 평등과 예, 자유를 위해서 희생했던 사람들 예, 많죠. 예,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은 몸을 불태워서 예, 나라를 위해서 아니면 힘없는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불태웠던 예, 전태일 열사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저는 예. 소신 공양이다. 예, 예. 전태일 열사의 소신 공양이라고 예.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그런 걸 총칭해서 운동권으로 본다는 예, 거죠. 예, 우리가 외세에 의해서 참 지금 또 지배받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삼민투니, 뭐 자민투니, 뭐 네. 민민투니 하면서 학생운동했던 사람들 예, 예.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한국 사회가 이만큼이라도 예. 인권의 문제라든가 자유의 문제, 평등의 문제가 예, 예. 조금씩 개선되고 예, 예. 왔다는 거죠. 예, 예. 물론 그런 운동권의 사람들 중에 정치 권력에 취해가지고 예, 예. 자기의 안위와 예. 안일과 권력 욕심 때문에 전체 판을 버려버리고 예. 지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많아요. 있습니다. 예, 예. 이름도 다 될 수 있어요. 내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권이라는 것을 이렇게 그 언어를 쓰면서 심판하겠다는 게 과연 한동훈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가? 너는 뭐 했는데? 그동안 뭐 하고 살았는데? 예. 그럼 너는 재산이 얼마나 있는데? 예. 그럼 정말 가난한 사람들, 예, 예. 정말 서민들, 예, 예. 그리고 하루 종일 그 쌍용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 기름 냄새 맡아가면서 그렇죠. 쇠 예. 그 추운데 장갑 예. 끼고 쇳덩어리 만져가면서 예, 예. 고생했던 노동자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뭘 했는데 음. 몇십억씩 갖고도 예. 더 돈을 벌고 더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되려고 그랬던 게 윤석열 집권을 해서 임명했다가 말아버린 주랭랑이라는 여자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 정권의 전체가 다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중에 한동훈도 뭐 들어가 있는데 나는 그 윤석열 뭐 사람의 모양이라든가 행태를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은 정치하는 사람이 좀 묵직지근해야죠. 예. 근데 윤석열은 그 큰 머리를 도리로 계속 흔들어대고 한동훈이는 왜 이렇게 막 까부는 것 같은 느낌? 막 철랑대고 까불고 그래서 저는 어제 만나면은 좀 묵직하게 이렇게 고개도 돌려보고 뭐 이러지 막 들어가면서 잔나비 같아. 좀 너무 그 사람 모양 가지고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 유권자분들한테 좀 힘이 되는 말씀 좀 한마디 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최소한도 주식 가지고 장난쳐서 돈 버는 거 미국 같으면은요 몇십 년 형을 받습니다. 김건희 일가는 실제로 지금 저기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윤석열 거짓말 했잖아요. 10원 한 푼 뭐 이익 본 거 없다고. 그렇죠. 예. 자기 장모가. 예, 예. 그럼 거짓말한 대통령? 이건 탄핵감입니다. 선거법도 위반이 됐고. 예, 예. 예, 그래서 이 정도의 무도한 정권. 그리고 창피하잖아요. 예? 그 해외 순방 다니면서 했던 행위들이 대한민국의 국격을 윤석열과 김건희는 다니면서 천박스럽기가 한이 없어. 천박해. 사람들이. 행동거지가.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그 기사들 이런 것들 보면은 두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부산 엑스포에 20몇 표 나왔잖아요. 예, 예. 근데 그게 꼭 이길 것 같이 막 얘기를 나는 처음부터 무조건 저건 진다. 그 부산 엑스포는 아랍권과 예. 미국의 그 식민지 같은 미국의 그 한 주 같은 대한민국과의 경합이었어요. 그 이태리표를 이태리는 아직도 미국에 종속돼 있는 그 이태리표를 우리 한국표에다가 합쳐도 예. 뭐 50표 정도? 예. 그게 아랍권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이 예, 예. 떨어진. 예, 예.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하고 예. 이 사우디하고 싸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 예. 미국과의 표대결이었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미국의 영향력은 이제 점점 떨어지고 있죠. 예. 다 늘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북쪽도 미국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예. 무기 체제가. 예, 예. 그리고 뭐 작년에 농사가 잘 되어서 예. 지금 뭐 식량 문제는 많이 완화가 됐나 봐요. 예, 예. 좋아졌나 봐요.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가 중국, 러시아 이 다자 외국 관계, 외교 관계 틀 속에서 예, 적당한 포지션을 가져야 되는데 예. 예. 한쪽으로 미국하고 일본에 딱 달라붙으니까 예, 예. 미국, 일본은 저건 무조건 우리 편이니까 별로 신경 안 써요. 예. 그리고 자꾸 뭘 내놓으라고 그래. 반도체도 예. 가져가겠다고 그러고. 예, 예. 그럼 중국하고 러시아는 저 우리한테 적대적으로 칼질하고 총 쏘고 그런 놈이야. 거기서 관세 받아. 양쪽으로부터 무시당하는 외교를 하고 있는 거. 이건 전혀 외교적인 머리나 상황 판단 못하는 거예요. 아마 그게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일 중러 그 틈바구니에 껴 있는 예, 예. 그리고 이제 북한이라는 분단의 상황 속에서 또 예, 예. 우리 민족끼리 이렇게 맞대응하고 있는 관계 속에서 지금 윤석열의 외교 때문에 예, 예. 우리 민족이 겪어야 될 그 소모되는 에너지라든가 손해보는 일, 경제적으로도 그런 일들이 지금 현재로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봐야죠. 중국의 수출이 맥히고 러시아의 현대자동차 공장 뭐 다 이제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건 누가 책임질 거냐는 거예요. 결국 이제 그래서 이런 무도한 총선에서- 정권을 예, 빨리 끌어내지 않으면은 예, 예. 대한민국은 뭐 망하기 일보 직전으로 가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총선에 임해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이신 어쨌든 거죠. 이제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야 돼요. 예. 이제 뭐 거의 이제 그 마무리를 좀 해야 될 시간이긴 한데요. 몇 말씀 더 좀 여쭙겠습니다. 어쨌든 요번에 그 평화의 길 이사장직을 좀 내려놓으신다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사장직을 이렇게 평화의 길 이사장직을 내려놓을 결심을 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좀 여쭙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나이가 75살입니다. 예, 예. 그리고 작년 봄에 예, 예. 무릎을 많이 상해가지고 지팽이 짚고 아니면 계단을 올라가지도 예, 예, 못하고 예. 내려가지도 못했어요. 예, 예. 근데 이제 그 제주도에 그 어떤 지인이 예, 예.
공간을 좀 마련해줘서 예, 제주도에 가서 열심히 수영을 하려고 갔는데 예, 예. 가서 보니까 프리다이빙이라는 종목이 있더라고요. 아, 물속으로 해녀들 같이 들어가는 거. 예. 그러니까 산소통 안 메고 내 숨으로 물속으로 들어가는 그걸 프리다이빙이라고 예, 그러더라고요. 그게 흥미가 있어서 그 다이빙 강습하는 분들한테 그 등록을 하고 예, 예. 2달 만에 프리다이빙 아이다 레벨 2 자격을 땄습니다. 아, 12m를 들어가고 숨참기는 2분 17초. 그렇게 해서 예. 그 다이빙을 하다 보니까 롱핀을 긴 핀을 차고 물속에서 계속 움직이니까 예. 그게 허벅지하고 종아리에 그 근육을 좋게 해줘서 그런가 아, 무릎 많이 나으셨어요? 이제는 지팡이 안 짚고 다닐 정도. 예. 맨날 같이 뭐 막 선자령으로 예. 동산으로 등산 다니는 거는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은 예, 예. 일상적으로 사는 데는 별로 크게 불편하지 않을 예. 정도로 회복이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올해는 프리다이빙 레벨 3를 도전하려고 해요. 그 수심 30m. 예. 그러기 위해서 이사장직을 그만 내려놓으셨다는 말씀은 아니시죠? 아니, 그게 이제 내 몸에 예, 예. 건강에 문제가 오니까 예, 예. 그 노병이잖아요. 예, 늙고 병들고. 예, 예. 그럼 죽음의 문제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세상의 시비에 예, 예. 항상 뭐 얘기도 있었고 예. 정치성이라는 말도 들었고 종단에서는 승격까지 박탈을 당하고 예, 예.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예. 그건 한 40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죽음의 문제를 보면서 예. 사후 대책, 노후 대책이 아니고 예.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면서 내 인생의 그 끝을 맺을 것인가. 예. 그래봐야 10년입니다. 75살이니까 85살 정도면 알맞거든. 그래서 좀 그것은 좀 길게 잡았는데, 그래서 그런 정도라면은 다른 사람들이 네. 하면 하더라도 나는 이제 이사장직을 내놓겠다는 거고, 네. 또 하나는 남북 관계가 이제 파탄이 됐어요. 네. 민간 차원에서의 통일운동도 더 이상 뭐 할 길이 없습니다. 정부 간에 뭐가 할 때 보조적 역할을 하는 건데, 그렇죠. 뭘 할 것인가? 예. 구체적으로 한이 없어요. 종교와 종교 간에, 북한의 조선불교연맹, 예. 남쪽에 뭐 조계종, 예. 또 아니면 평화의 길도 뭐 그런 입장이라면은 오고 가고 하면서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뭐 이제 실무자들이 더 깊이 고민할 거리라고 보고 저는 일단은 이사장직을 내놓고 죽음을 바라보면서 내 삶을 돌이켜보는 그런 자세. 또 뭐 누구나 다 그래야지 된다고 봐요. 생로병사인데. 그러면 뭐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나 뭐 이런 건 혹시 없으세요? 앞으로 이제 어쨌든 그 무엇을 할 것인지다. 좀 뭐 안 아프면은 그냥 선원 생활을 좀 하면서 내 그 마지막을 정리를 하고 싶어요. 선방에서. 예. 마지막으로 이제 정치, 사회적으로나 상당히 지금 좀 힘든 시기를 지금 겪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시청자,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럴 텐데요. 그분들한테 힘이 되는 말씀,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정리 말씀. 언제든지 시비가 있고, 언제든지 정의와 불의가 있고, 뭐 그런 세상을 우리는 끊임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프리다이빙을 배우면서 재밌는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지상에서 숨을 참으면은 2분 참기가 어려워요. 네. 근데 물속에서 머리를 담그고 조금 좀 이렇게 오고 가다가 숨을 참으면은 1.5배가 늘어나요. 숨 참기가. 예, 예. 그 내가 그 다이빙 강사들한테 이게 왜 그러냐니까 예, 예. MDR이라고 포유동물의 잠수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백만 년 전에 우리는 물속에 있는 물고기였어요. 그 물고기였던 DNA가 예. 우리한테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면 또 그게 그 물속에 들어가면은 그 DNA가 작동을 해서 아, 손끝이나 뭐 이런 데로 가는 혈액 그 순환을 중지시키고 뇌와 중요한 장기로만 혈액을 보내니까 산소 소비가 줄어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돌고래는 20분 내지 30분, 예. 큰 고래는 3시간을 물속에서 견딜 수가 있잖아요. 예. 그것도 포유동물이란 말이에요. 예. 그럼 몇백만 년 전에 물고기였던 나의 DNA가 작동을 한다면은 예. 내가 지금 살고 있으면서 말하고 행동하고 바라보고 용심하고 뭐라고 했던 것들은 어디로 안 간다는 거죠. 다 나의 어딘가에 예. 기록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라도 한 행동이라도 예.
한번 눈 뜨는 거라도 예. 항상 조심스럽게 생각해야지 된다고 그랬던 부처님 말씀이 예. 인과의 법칙. 인이 있으면 필연적으로 과가 따른다는 거죠. 악인 악과 선인은 선과 예. 악은 그림자처럼 선한 행위는 메아리처럼 따라다닌다는 말이 이번 프리다 해병을 배우면서 예. DNA에 작동되는 예. 그 수면 호흡 그 내용을 들으면서 예. 더 절실하게 DNA라는 걸 통해서 부처님 말씀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구나 이런 좀 이해가 가죠. 그래서 정말 조그만큼 나쁜 짓 한 것도 다 나한테는 기록으로 남아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선한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안고 나쁜 놈들은 사정없이 욕을 해가지고 그런 DNA를 많이 갖추시기를 오마이뉴스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면서 내년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스님 오늘 그 말씀 감사드리고요. 방송 마치기 전에 저도 홍보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아직 오마이TV 구독 버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명진 스님과 함께 오마이뉴스 오마이TV를 후원하실 분은 아래 자막에 나와 있습니다. 010-3270-3828입니다. 이쪽으로 연락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다시 10마니크로 회원을 모시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마지막으로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인사 한번 딱 드리고 끝나겠습니다. 아프니까 건강한 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처님 전에 제가 여러분들 오마이 TV 구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건강 잘 챙겨서 아프지 않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기를 부처님께 축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